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법정 구속시킨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런 말 안 들었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구속시킨다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몰라요. 그래 콩만 먹인다는 말이 있던데. 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도 오늘 마지막 할 거예요. 이제 부동산의 이제 가격을 이제 일반 국민에게 이제 공시하겠다. 자, 부동산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 어떻게 나누냐면 토지라는 부동산하고 건물이란 부동산으로 나눠요. 근데 건물은 다시 주택은 주거용이죠. 주택이란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의 가격으로 다시 나누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들어봤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알려주면 그걸 토대로 개별적인 토지 가격, 개별 공시지가를 구해요. 다음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이라는 주택과 공동주택이라는 주택으로 구분해요. 구분하고 단독주택은 다시 표준 주택의 가격 공시하고 개별 주택의 가격 공시로 다시 구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공동주택은 아파트 생긴 게 똑같은데 뭘 구분합니까? 표준 개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표준 개별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얘는 가만 놔둬요. 그러면 이제 누가 어디 심의를 거쳐서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하느냐 이건데 먼저 표준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표준 공동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것은 국장이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큰 것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국장. 큰 것은 국장이 한다.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기 임의대로 결정해버리면 안 되고요. 예. 정말 이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를 거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두 군데. 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하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 심의를 거치는데 장관이 하는 것을 시군구 따위에서 심의 거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시군구 따위가 아이고 말도 안 돼요. 큰 놈은 큰 데로 놀아야 되죠. 장관은 중앙에 노는 거죠. 큰 데로. 다음에 장관이 중앙 심의를 거쳐가지고 연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해 줘야 돼요. 1월 1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개별적인 물건의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은 오밀조밀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는데 4달이면 된대. 그래서 주택은 시군구청장이 구하는데 토지도 개별도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이놈들은 어디서 심의를 거쳐야 되겠어요? 시군구에서 심의를 거치겠죠. 그래서 주택은 4월 30일까지 토지는 5월 31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한대요. 이렇게. 다음 공동주택은 큰 거죠. 큰 것은 국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국장이 중앙심의를 거쳐서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또다시 국장이 몇 월 며칠 주택이니까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다시 공시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한답니다. 표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표준을 줬으면 당연히 시군구청장은 개별을 결정해서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주거용 부동산은요. 공시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중요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기 보니까 뭐 있지? 표준 부동산 나왔나? 밑줄 그으면 안 돼요. 표준 부동산 있고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고요. 집합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어요. 선생님,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표준 부동산이 뭡니까? 물어보지 마. 나도 몰라. 물어보지 마. 아마 주거용 아니고 나머지니까 뭐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공장 밀집이 된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 어? 개별이 뭐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지 마. 집합이 뭔데요? 나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나 몰라.
뭐 아파트형 공장이나 그런 거나 되겠지 뭐. 몰라. 됐고, 요건 있잖아요. 국장이 표준 부동산 가격을 공시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 한다면, 할 수 있는데 한다면 당연히 개별은 공시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틀만 잡으면 돼. 자, 여기 보고 찍어요. 국장, 시군구청장 둘이 있어.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표준 부동산은 누가 할 것 같아? 국장, 어디 심의? 매달 며칠 기준? 딩동댕 맞췄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요거 알려주면 이제 개별 구해야 되네. 자, 개별 누구?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 개별 부동산은 땅이야, 건물이야? 건물이잖아. 건물. 매달 며칠? 4월 30일. 아까랑 똑같네. 집합 부동산 누굴 것 같아? 좀 크네. 국장이네. 어디 심의? 매달 며칠 기준? 그래. 자, 나오면 그거 물어볼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 했던 그 틀 잡아다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표준 큰 것은 국장이, 중앙심의 1월 1일 기준, 개별적인 작은 것은 시군구청장이. 이거는 땅 아니고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30일 끝. 딱 그것만 보면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요. 왜냐? 출제되면 지문 하나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마음먹고 한 문제를 내버리면 못 푸는 문제를 줄 거예요. 이상한 거 막 집어넣어버리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항상 완벽은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점수에서 완벽이 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 합격만. 그러려면 있잖아요. 시험에 익숙하고 자주 나오고 가능성이 높은 거, 그거 가지고 해야지. 한 번도 안 나왔고 가능성이 낮은 걸 갖다가 열심히 막 주구장창 판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요거는 있잖아요. 깊게 내버리면 손 못 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나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준, 국장, 중앙심의 1월 1일, 개별, 시군구청장, 시군구심의, 건물이잖아, 건물. 4월 30일. 집합 큰 거 같다. 느낌이 큰 거 같아. 그냥 집합이니까요. 국장, 중앙심의 1월 1일 끝. 그 정도만 딱 질문 하나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편이에요. 나머지는 우리 영역 바뀝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공시한대. 이 가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의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이의신청. 누가 소유자, 점유자 외 이해관계자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누구한테 이의신청하냐. 이게 제일 오답을 잘 나왔어요. 오답으로. 예.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한다면 돼야 안 돼? 국장한테 해야 되겠죠.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의신청한다.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하겠죠. 공동주택은 이의신청이 안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다 이의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아니, 국가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야, 내가 한 말 했으니까 입 닥쳐 이런 게 어딨어. 다 이의신청하게끔 해주는 거지. 다 이의신청 가능해요. 표준 공동 국장이 했으니까 국장한테 이의신청하고,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했으니까, 시군구청이 결정 공시했으니까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하고. 다음.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서면으로 하는데 그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혹시 제가 한번 살짝 이야기해 준 거 기억나죠? 이메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세상이 이제 전에는 막 현장 방문해서 서류 쓰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이메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들 이제 임금 체불을 하면 관할 이렇게 노동부 가가지고 직접 가서 했어야 되거든요. 이거 안 그래요. 인터넷 시청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전자문서란 표현이 나오면 이메일로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아무튼 30일 내에 서면을 하고요. 다음, 통지도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 좀 더 봐요. 함정 좀 보게. 함정. 어디를 보냐면 일단 그 6번 한번 볼게. 요약집 조금만 더 보게. 요약집 195페이지 동그라미 6번. 자, 늦게 피면 또 박수 받을 줄 알아. 저 뒤에 분 다 피셨나요? 피셨어요? 피셨냐고? 그래요. 그냥 물어본 건 계속 페이지를 잡고 있길래. 그 뒤에 저 까마운 옷 확인해 보세요. 제대로 피셨는지 확인해 봐요. 맞아요? 그래. 아니, 의심한 건 아니고 그냥 확인. 자 봅니다. 6번.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에이씨, 틀렸다. 틀렸죠?
에이, 금방. 근데 6번처럼 나오면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5번 볼게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각각 대표성 있는 주택으로 선정한다. 이래버리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6번은 명확하게 틀린 거예요, 지금. 5번도 틀렸어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안에서만 표준주택을 끄집어내는 거죠. 공동주택에서는 표준주택, 개별주택 구분 안 해요. 예, 그거 조심하시고. 5번 조심하세요. 자, 넘기시고, 이제, 어디 보시냐면, 이제, 197페이지 좀 더 볼게요. 197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는, 자, 그냥 이렇게 봐. 아까 제가 이게 평택이가 하면서 뭐 A블럭, 1번 블럭, 2번 블럭 했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그냥 이렇게 1단의 토지 중에 가장 대표성 있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하면서 평가 기준은 좀 알아두셔야 돼. 표준지는 적정 가격과 지목이 이렇든 저렇든 실제 용도를 기준하고요. 그리고 저번 주 우리 독립평가했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건물이 있거들랑 그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건부짐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나지 상정하에 평가한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서 공법상의 제한, 당연히 어떤 용도 지역인가 뭐 이런 것도 고려돼야 되겠고 개발 이익 이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 네. 표준지 공시사항 보면요. 표준지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형상, 표준지,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고려한다 이렇게 됐고요. 3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로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면 가끔 보면요. 이제 경매에 이렇게 나온 물건 중에 도로 옆에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A 토지가. 그럼 도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토지를 기준으로 이런 토지를 가지고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감정평가업자가 이제 어떤 실수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냐면 A 토지가 도로하고 붙어 있는 폭이 좀 좁대. 건물 짓긴 하지만 좀 모양새가 좀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로 옆에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보니까 세 길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X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 경매 받을 때 보면 우리가 보통 도로변은 통상 한 평당 150 정도 되는데 너무 감정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싸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왜 그런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그 감정서 보면요. 비교 표준지를 어디를 찍었다가 나와.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뒤에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너무 낮거든요. 그럴 때는 감정가가 이렇게 100만 원 최저 입찰가가 100만 원 나왔다 해서 다른 사람이 바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바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럼 다른 사람도 그걸 다 알아.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낙찰을 받고 싶으면 막 11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10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죠. 절대 낙찰 못 받아,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과감하게 내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140, 150 이렇게 써야지 낙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평가사가 표준지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감정가가 낮게 평가된 거지 토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실 때는 근데 제가한테 이런 소리 안 듣더라도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돈 되는 걸로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아. 잘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에 소질이 없으니까 뭐 돈 버는 거라도 소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믿어요. 돈 잘 버실 거예요. 예. 다음 그 옆에 이제 안 쓰신 분 2개 더 써놔. 리을 끝에다가 토지 수용, 사용 시 보상 기준이 된다. 토지 수용, 사용 시 보상 기준.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표준지 옆에 A 토지가 있거든.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점유자 외 이 사람도 가능하다 이거든. 이해관계자도.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평가된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일대 토지가 수용돼봐. 사용돼봐. 보상가 산정은요. 요 토지 개별 사정 안 봐줘요.
표준지 공시지가 집어가지고 싹 묶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얘도 나중에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점유자 외에 이해관계자도 당연히 이의 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네. 거기다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 기준이 된다. 이것도 같이 써놓으세요. 안 쓰신 분들은. 네. 다음. 어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자기 가격이니까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겠죠? 넘기세요. 다음에 이제 14번은 딱 한 번 시험에 작년에 나왔는데요. 앞전에 나왔는데 좀 이따 문제풀이 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보면서 해드릴게요. 놔두고 넘겨서 199페이지 큰 3번 주택, 단독주택 가격 공시 양가로 1번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는 1번 표준지 지번 가격 대지 면적 및 형상 등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다음 양가로 2번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가격은 그 가격이 자기 가격이니까 굳이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 다음 4번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해요. 근데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새끼국장에 나와. 국세청장, 새끼국장. 국세청장은 세금과 관련된 업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암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을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뭐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아파트라든지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세금 때리기 위한 기준시가 결정할 때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 시기 등을 협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협의해가지고 별도로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공동주택 가격 공시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끝. 근데 세금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다. 그렇게만. 네. 나머지는 문제 그냥 풀어봅시다. 175. 뭐 틀린 거 물어봤어요. 틀린 거. 1번. 적정 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되는 가격 맞고요. 2번. 국장은 토지 이용 상황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예. 공시 기준일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4번. 3번. 표준지 공시가 표준은 국장 중앙. 맞죠? 표준 공동은 국장 중앙. 개별은 시군구청장 시군구. 3번 맞아. 4번. 시군구청장은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평. 제일 시험이 잘 나온 게 이런 식이야. 누가 뭘 하냐 이게 매치가 되는지 봐야 돼요. 표준지 공시가 누가 합니까? 국장이 하죠. 4번 바로 틀렸죠? 예. 다음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공시가 산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맞아요. 답은 3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다. 그래, 4번이 틀렸다. 예. 2번 틀린 거. 1번 표준지 공시사항에는 표준지 지번, 단위면적당 가격, 면적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이 포함되고요. 2번 표준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이의가 있는 자는 30일 내내 서면 옆에 전자문서 이런 거 절대 오답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예. 어이씨 왜 국장한테 따져야지 또 시군구청장한테 따진대. 예. 2번 틀렸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모의고사 봤는데 학계론 점수가 안 나왔어. 근데 민법 교수님한테 왜 학계론 점수가 이항입니까? 이렇게 하면 민법 교수님이 뭐라 할까요? 말은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하면서 속으로 니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따지고 지랄이지 뭐 그렇게 그쵸? 그럼 학계론 점수가 이상하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 따지지 마. 본인 팔자야 본인. 예. 다음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웃기는 짬뽕이야. 절대 이렇게는 안 나와. 알맹이에 빠졌어.
뭐에 대해서? 아이씨. 표준지 공시지가 아니야. 개별 공시지가 아니야. 그게 붙어줘야지.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는 안 나오지. 여기 이제 알맹이에 들어가줘야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맞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틀리는 거죠. 아무튼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아무튼 네. 다음에 어디야? 5번, 4번.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가 산정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맞죠? 네. 다음. 뭐 5번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2번이 틀렸고요. 아무튼 뭐 계속 똑같은 게 나오는데 일단 3번 문제 보면요. 봅시다. 개별 공시지가는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이에요. 기준은 표준이 기준이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1번 틀렸죠? 땡. 2번. 국장은 국세, 지방세, 세금 부과 등을 위해서 지가 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국장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시군구청장이 하죠. 너도 땡이야.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맞고. 예. 다음 4번. 국장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지. 틀렸죠. 이렇게 매치를 좀 시키는지 잘 봐야 돼. 이렇게 틀렸고. 다음 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는 더 이상 읽으면 바보죠. 국장이 뭘 결정합니까? 표준지 공시지. 틀렸죠? 예. 답은 3번이에요. 4번 문제는 틀린 것만 볼게요. 4번 보니까 국장은 요렇게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선정된 표준주택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잘못됐어?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 틀렸죠?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표준주택 공시사항이 아닌 거, 이거 실제 기준 문제인데요. 표준주택은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주택인데 이 주택은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제 이렇게 전원마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단독주택 마을이 있어. 그래서 A주택,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중에 얘가 표준주택이야. 표준주택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가격을 기준으로. 이 일대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는 주택이 표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뭐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하는 거지. 야, 건축허가를 언제 받았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5번이 뭐 틀렸습니다. 다음 이제 6번도 틀린 건 이제 물어봤는데, 자, 이제 4번과 5번이 있는데요. 한 번 나왔는데, 글쎄요, 또 나오기는 부적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니까,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1일이죠. 그러면 6월 1일까지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세금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진 사람들은 뭐 넘어가는 거고. 그런 것처럼 저기 4번도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5월 30일, 6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것은 1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뭐 한 번 나왔는데 또 써먹기가 좀 부적당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5번이 5월 30일이 아니고 1월 1일이겠죠. 그리고 12월 말일 다음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됐고. 7번 봅니다. 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고요. 1번 맞네. 2번. 시군구청장은 끝에 보니까 무엇을 결정한다. 이걸 며칠 봐야 돼. 어이씨, 공동은 누구예요? 국장이네. 땡. 다음 3번.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그 실제 시험에 나온 질문 아닌데요. 자, 이거 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있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모임이 있는데 가을에 이제 그 외국 여행을 한번 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거기는 맨날 못 가. 가면 안 돼. 왜냐면 이제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지는 땅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예,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이 많잖아. 거기다가 할당을 해줘. 그래가지고 구하라고 이렇게 해. 그러면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외국여행 가면 너는 이제 거꾸로 이제 치고 들어온대요. 야, 너는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외국 나왔으면 너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몸살이고 이제 안 가고 이렇게 한대요. 그게 또 기본 일거리니까. 예. 그래서 어디 몇 번이야? 어디 몇 번 했어요? 7번에 3번. 맞죠. 그래서 이제 표준지 공시가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지가 변동률 미비할 때는 하나의 평가업자에게 의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법인이지. 근데 공동주택은 그래도 쉽잖아. 몰려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한다. 그래서 틀렸다고 그랬는데 이건 별로 시험에 나온 지문은 아니에요. 그냥 냅둬버리고요. 네. 됐고. 4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개별 가지고 표준을 이따위 게 어디 있어요. 기준을 가지고 개별적인 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4번 보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바뀌었지 않았어요, 지금? 표준하고 개별하고? 바뀌었죠? 네, 그럼요. 표준이 나와야 개별을 구하는 거지. 5번.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다. 다음. 8번도 그냥 풀어보시고요. 이제 9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오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일단 봅시다. 국장은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준이 표준이니까 국장이죠. 끝에 나머지 보지만 끝에 보니까 무슨 이유라는 거 봐봐. 중앙. 그러니까 국장, 표준, 중앙 딱 매치가 됐네요. 됐습니다. 그렇게. 다음 2번. 시군구청장은 비주거용 표준에 시군구가 붙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틀이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표준은 국장 나와야 됩니다. 그럼 2번 틀렸어요. 다음 3번. 국장은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기준표를 작성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기준표는 뭘 기준으로 작성이 될까? 표준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 기준표 가지고 비주거용 부동산,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 틀이 똑같아, 아까 틀이 똑같아. 됐고요. 4번. 시군구청장, 시군구 심의, 비주거용 개별. 개별. 시군구 심의. 맞네. 매치 맞죠? 그쵸? 네. 다음. 5번. 시군구청장 밑줄. 시군구청장은 저 끝에, 두 번째 줄 끝에. 비주거용 개별 가격 결정 공시 맞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치시키는 것만 알아두면 돼. 표준은 국장, 중앙심의. 개별은 시군구청장, 시군구심의. 요것도 똑같이 갖다 붙이면 돼. 이거 한 번만 더 봐. 자, 이 주.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표준 부동산 누구? 어디 심의? 매돌 며칠 기준? 1월 2일 기준. 자,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개별 부동산 누구?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자, 매돌 며칠? 4월 30일.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 집합부동산 누구? 국장. 어디 심의? 중앙. 매돌 며칠? 1월. 맞아. 그렇게 딱 그 매치만 시키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부터 이제 동형 모의고사 9월달에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공부를 이제 우리는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합격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1차, 2차 다 포기하지 말고 가세요. 포기하지 말고 가는데, 아무튼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한 달 동안 잘 소화를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복습을 하되 그냥 하지 말고 한 달 내내 이제 문제풀이만 하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틀린 건 또 틀려요. 이상하게 찍어서 맞힌 건 나중에 또 맞추고요. 찍었는데 틀리면 또 틀린다. 그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좀 안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찍었는데 맞췄다. 근데 정말 눈 감고 찍어서 맞힌 거하고 고민하고 찍어서 맞힌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고민하고 찍어서 맞힌 거는 그 밑에 일부 기본 바탕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찍어도 거의 대부분 다 맞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도 틀리니까 오답 노트 준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 틀린 것만 직접 손으로 다 써. 선생님 시간 걸린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고 공부하는 거지 뭐 시간 뺏기는 거야 그게. 그래서 다 손으로 써봐. 그래가지고 아 이건 틀렸구나 이렇게 틀렸구나 하고 그 틀린 지문은 요약집이나 이렇게 우리 기본 써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서 도대체 왜 틀렸는지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한 달을 그렇게 잘 보내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는, 다음 주부터 이제 4주 동안 뭘 할 거냐. 일단 10시에 오셔가지고 15분 동안 가로놓기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제가 해설지 별도로 줄게요. 그래가지고 가로놓기로 한 15분 동안 문제 풀으세요. 그러고 나서 5분 쉬었다가 10시 20분부터 딱 동영모의사 시험 시작해가지고, 시간 맞춰서 학원에서 통제한 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10시 이전에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 먼저 그거 한번 풀어보고 나서 본 시험은 20분부터 시작하는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아, 그래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진짜. 지금 시험이 한 50 며칠 남았죠, 이제, 오늘. 아직도 60일이나 남았어? 아씨, 왜 이렇게 많이 남았대? 네. 그래, 많이 남았네요. 아무튼 이제 시간이 쏜살과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로는 아까 저게 계산 문제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그랬죠? 카페에 있는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속도 좀 빠르게 해가지고 보시든지 해가지고 매번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래요. 아무튼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2달 후에 꼭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게요. 예.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